시장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수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오래되어서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였고 깔끔한 코트에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나야, 수진이.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 30년 전 함께 학교를 다니던 친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금속 소리가 크게 울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수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반가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도 묻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많이 변했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야? 응, 나야. 30년입니다. 30년 만에 그녀를 다시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28이었나, 29이었나. 그때 그녀는 울면서 제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찾았어?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하네. 예전 그대로야.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이 잘 크고 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 제 딸 이름. 아니, 정확히는 수진의 딸 이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그 이름을 물어? 내가 보러 왔어. 그 한마디에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수지는 제 반응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놀랐지? 미안해. 갑자기 나타나서. 수진아, 너. 영수가 우리 어디 가서 얘기하자. 여기 서서 하기엔 긴 이야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인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반응한 겁니다. 수지는 시장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카페 있잖아. 거기 가자.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작은 카페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지는 구석 자리에 앉았고 저도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뭐 마실래? 아무거나. 수지는 카운터로 가서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창밖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고마워. 저는 커피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온기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결혼한다며?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아? 알아봤지. 내가 여기 사는 거 알아봤다고? 응.
그리고 지연이 소식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왜 왔어? 30년 만에. 대체 왜? 수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딸 보러 왔지. 이상해.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딸. 수진은 방금 내 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지연이는 내 딸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키웠으니까. 그럼 왜? 하지만 낳은 건 나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기억나? 내가 그 애를 내게 맡기던 날. 기억났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1995년 겨울이었습니다. 수지는 임신한 몸으로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울고 있었고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부탁이야. 이 애를 좀 맡아줘. 조금만, 정말 조금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기 아빠는? 집안에서 반대해. 결혼도 안 시켜준대. 나 혼자 키우라고 쫓아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일단 돈 좀 벌어야 해. 그래서 서울 가려고. 거기서 일자리 구하면 다시 올게. 그때까지만 부탁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기를 낳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빨리 와야 해. 고마워, 영수가. 정말 고마워. 수지는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아기는 너무 작고 가벼웠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웠고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지연이. 박지연. 예쁜 이름이다. 수지는 아기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돌아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금방 올 생각이었어. 그럼 왜 안 왔어? 서울 가서 일자리 구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 모였어. 월세 내고 밥 먹고 하면 남는 게 없더라. 전화라도 했어야지. 했지. 너한테. 근데 내가 말하더라. 지연이 잘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저는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지연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 차라리 내가 키우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뭐?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너는 남편도 있고 집도 있고 안정적이었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냥. 매일 울었어, 영수가. 매일 밤 그애 생각하면서 울었어. 근데 전화할 때마다 너는 말하더라. 지연이 웃었어. 지연이 걸었어. 지연이 말했어. 그 말 들을 때마다 나는 생각했어. 내가 가면 이 애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한테 맡기기로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도 안 하게 됐지. 그게 서로한테 편한 것 같았으니까. 수진아, 미안해, 영수가.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나는 지연이 키우는 게 행복했어. 알아. 내가 잘 키워준 거 알아. 수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고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 애 낳던 날 찍은 거.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아기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사진만 보면서 살았어.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수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애 결혼한다며. 이제 어른이 됐잖아. 그래서 보고 싶었어. 내 딸이 어떻게 컸는지.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진아, 지연이는 날 엄마라고 불러. 29년 동안 그렇게 불렀어. 알아. 그럼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수지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돌려줘야지. 그애 내 딸이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 발짝도 제대로 떼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릿속은 온통 수진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돌려줘야지. 그애 내 딸이잖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웨딩드레스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고 지연은 노트북을 보며 이것저것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드레스 어때요? 아니면 이게 더 나아요? 지연은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줬습니다. 두 벌의 드레스가 나란히 있었고 둘 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예쁘네. 그게 아니라 엄마 어떤 게 더 나은지 골라줘야죠. 그럼 왼쪽 거? 정말요? 나도 그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웃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이 아이를 지켜준다는 게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연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일찍 주무세요. 내일 또 웨딩홀 가야 하잖아요. 그래, 알았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나왔습니다. 저는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지연의 100일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은 한복을 입고 방석 위에 앉아 있는 아기. 동그란 눈망울이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첫돌 사진이었습니다. 돌상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지연. 손에는 실을 쥐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다섯 번째 장.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입학식. 모든 사진 속에 저와 지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너무 가볍고 작아서 떨어뜨릴까봐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우는 아기를 달래며 잠 못 이루던 날들도 생각났습니다. 첫 이유식을 먹이던 날, 첫 걸음마를 했던 날,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야. 내가 키웠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낳은 건 수진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키운 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래도 진짜 엄마는 수진이야. 저는 앨범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내일 지연이 만나도 될까? 그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만나겠다고? 지연이를? 왜? 저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안 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허락해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만나려고 하는데?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멀리서라도, 멀리서라도. 그 말이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저는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연이한테 말하지 마. 알아. 걱정 마.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수진이 지연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말을 걸면 어쩌죠? 혹시 진실을 말하면요? 저는 다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안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지연을 안고 싶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게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손을 내리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다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내내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수진이 지연이를 만나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났네요?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묶으며 하품을 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요즘 엄마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아. 밥 먹자. 우리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연은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웨딩홀 가는 것 같이 가실 거죠? 그래, 몇 시에 가는데? 2시요. 점심 먹고 가면 돼요. 알았어.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수진이 지연이를 만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 만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식사를 마치고 지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지연과 함께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지연은 계속 핸드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아, 친구들이 축하 메시지 보내줬어요. 그래, 좋겠다.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플래너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홀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어때요, 어머님? 좋네. 넓고 깔끔하고. 저도 마음에 들어요. 지연은 신이 나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웨딩홀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지연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저는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엄마, 결혼식 날 엄마가 입을 옷도 골라야 해요. 그래, 나중에 같이 보러 가자. 엄마 한복 입으실 거예요? 한복이 좋을 것 같은데? 저도요. 엄마 한복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수진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연은 수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커피를 마시며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멀리서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걱정 말라는 듯이.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생각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얼굴이 이상해요.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나가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수진은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지연의 어깨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중에 손을 멈췄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까부터 계속 이상해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떤 아주머니가 자꾸 저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지연을 봤습니다. 뭐? 그냥 느낌이에요. 며칠 전에도 시장에서 봤고, 오늘도 카페에서 본 것 같고, 무슨 아주머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낯설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는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혹시 말 걸었어? 아니요.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근데 그분 눈빛이 이상했어요. 어떻게? 슬퍼 보였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바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받았습니다. 영수가.
수진아, 대체 뭐 하는 거야? 뭐? 지연이 알아챘어. 내가 자꾸 나타나는 거. 미안해. 그냥 보고 싶어서. 보고 싶으면 어쩌자는 거야? 지연이한테 말할 거야? 수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영수가 나 그 애한테 말 안 해. 약속해. 그럼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그냥 한 번쯤 안아보고 싶었어. 안아? 응.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잖아. 내 딸인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아, 걱정 마. 지연이 인생 흔들지 않아. 그냥 멀리서만 볼게. 정말? 응, 정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멀리서만 본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는 그걸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자기 방에서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제가 28살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노란 종이 사이로 오래된 잉크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오늘 수진이가 아기를 데리고 왔다. 아기는 너무 작고 연약했다. 수진이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돌아올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6년 1월 20일. 지연이가 처음으로 웃었다. 정말 예쁘게 웃었다. 나는 이 아기를 보며 생각한다. 이렇게 작은 생명이 내 품에 있다는 게 신기하다. 그 다음 페이지. 1996년 6월 10일.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나는 괜찮아. 천천히 해라고 말했다. 지연이는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또 다음 페이지. 1997년 3월 5일. 지연이가 처음으로 걸었다. 비틀비틀 걸어서 내 품으로 왔다. 나는 그 순간 울었다. 이 아이가 나를 믿고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저는 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1999년 5월 1일. 지연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수진인데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에게 전화해야 할까? 하지만 나는 전화하지 못했다. 이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연이를 제 딸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진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저는 더 이상 수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지연이가 유치원에 입학했다. 첫날 가는 길에 지연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무서워. 나는 지연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29년입니다. 29년 동안 저는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밤마다 열이 나면 간호하고,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해주고,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함께 기뻐하고, 친구랑 싸우면 위로해주고, 시험에 떨어지면 다독여줬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도 엄마입니다. 낳은 엄마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도둑인 걸까?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지연아, 왜 안 자? 물 마시러 나왔다가 엄마 방에 불 켜진 거 봤어요. 지연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뭐 걱정되는 일 있어요? 아니야. 거짓말. 엄마 얼굴 보면 알아요. 저는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아. 네. 엄마가 혹시 너한테 못난 엄마면 어쩌지? 지연은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인데. 정말? 당연하죠. 엄마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평생 저만 봐주셨잖아요. 그래도 뭐요? 엄마, 저 엄마 아니면 못 살아요. 진짜예요. 지연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절대 어디 안 가요. 저는 지연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뭐가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운데.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주무세요. 내일 또 바쁠 거예요. 그래, 알았어. 지연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조금 편안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 절대 어디 안 가요. 그 말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아주머니 또 봤어요. 어디서? 시장 입구요. 저보고 웃으시더라고요. 말은 안 걸었어? 아니요.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근데 왠지 그분이 저를 아는 것 같아요. 왜? 눈빛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뭐랄까, 그냥 아는 사람 보는 눈빛 같았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엄마? 엄마도 잘 몰라. 거짓말 아니에요? 엄마 얼굴 보면 아는 것 같은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제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저랑 닮았어요? 뭐? 그분 얼굴이요. 저랑 좀 닮은 것 같아요. 특히 눈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분이 친척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그냥 옛날에 엄마가 알던 사람이야.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지연이 이미 눈치챘다는 것을.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수진이 오늘 나타날까요? 그리고 지연에게 진실을 말할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연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벌써 일어났어? 네, 엄마. 잠이 안 와서요. 긴장돼? 조금요. 저는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엄마, 제가 결혼하면 엄마 외로우실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 엄마 외로우실 것 뻔해요. 지연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매주 올게요. 그래,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분장실에 도착하니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앉으세요. 시작할게요. 지연은 의자에 앉았고 메이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메이크업이 끝나고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지연은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어때요? 예쁘다. 정말 예뻐. 저는 지연의 드레스 지퍼를 올려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감동받아서. 지연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연아. 네, 엄마.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 말 다 믿지 마라. 네. 진짜 엄마는 내가 아플 때 옆에 있는 사람이야. 지연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야. 지연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연아.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늘 울면 안 돼. 오늘은 지연이 행복한 날이니까. 오전 11시, 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저는 하객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하얀 재킷을 입고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왔구나. 응. 지연이한테 말할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보러만 왔어. 정말? 응, 정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수가 고마워. 우리 딸 예쁘게 키워줘서. 우리 딸이 아니라 내 딸이야. 알아. 내 딸이야. 내가 키웠으니까. 수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낳은 건 나잖아. 그것만은 아무도 못 빼앗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나 지연이 입장하는 거 보고 갈게. 그래. 그리고 식 끝나고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 안 돼. 왜? 지연이 혼란스러워 할 거야. 알아. 그래도 한 번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진실은 말하지 마. 약속해. 정오가 되었습니다. 식장 문이 열렸고 하객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맨 뒷줄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았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맹세, 반지 교환, 입맞춤,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식이 끝나고 지연이 제게 왔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요. 그래.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서? 저기요. 맨 뒷줄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지는 이미 자리를 떴습니다.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며 행복하게 살아라 하시고는 우셨어요. 그래. 엄마, 혹시 그분 아세요? 저는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알지. 누구예요? 내 인생에 복을 빌러온 사람이야.
복을 빌러요? 응. 지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 분이네. 그래, 이상한 분이야. 근데 좋은 분이야. 엄마는 다 아시네요. 그럼, 우리는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식이 완전히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멀리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다 봤어? 응. 고마워. 이제 갈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됐어. 정말? 응. 그 애가 행복하면 됐어. 수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영수가 나 며칠 후에 다시 올게. 왜?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 그때 알려줄게. 수진은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인 걸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신혼여행을 떠났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저는 지연의 빈 방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옷장, 책상 위의 화장품들, 벽에 붙은 사진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지연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이제 제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고마워. 수진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그대로네. 30년 전이랑 똑같아. 응.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주려고 왔어. 뭔데? 열어봐.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은팔찌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팔찌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지연이 낳던 날 차고 있던 팔찌야. 우리 엄마가 주신 거였어. 왜 이걸 내게 줘? 너한테 주고 싶어서. 저는 팔찌를 손에 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편지도 읽어봐.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수가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30년 전 내가 지연이를 내게 맡긴 날을 기억해. 나는 그날 울면서 말했지.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돌아올게. 근데 나는 돌아오지 못했어.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처음엔 정말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알게 됐어. 내가 그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는 남편도 있고 집도 있고 안정적이었어. 근데 나는 혼자였고 돈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어. 그래서 생각했어. 차라리 내가 키우는 게 그 애한테 더 나을 거라고. 그때 내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정말 훌륭한 엄마였어. 지연이 결혼식 날 나는 맨 뒷줄에서 그 애를 봤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어.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지연이는 행복해 보였어. 자신감 있고 밝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 그건 내가 그렇게 키워줬기 때문이야. 고마워, 영수가. 정말 고마워. 내가 지연이 낳던 날 너는 내 손을 잡아줬잖아. 그때 내가 한 말 기억나? 괜찮아.
내가 대신 안고 갈게. 그 말 때문에 내가 살아 있었어. 그 말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그날부터 지연이 엄마가 됐어. 나는 그냥 낳기만 한 사람이야. 지연이가 내 딸이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수진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영수가 나 이제 됐어. 뭐가? 그애 행복한 거 봤으니까. 이제 됐어. 어디 가려고? 응, 멀리. 얼마나 멀리? 제주도. 거기서 작은 카페 차릴 거야. 혼자? 응, 혼자가 익숙해.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뭐가? 내가 내 딸을 빼앗은 것 같아서.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오히려 나한테 선물을 준 거야. 선물? 응. 내 딸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줬잖아. 그게 선물이지. 수진아, 영수가 우리 둘 다 지연이 엄마야. 뭐? 너는 키운 엄마고 나는 낳은 엄마야. 둘 다 엄마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응? 지연이가 제일 행복한 건 두 명의 엄마한테 사랑받았다는 거야. 그런가? 그럼. 한 명은 매일 옆에서 사랑해줬고, 한 명은 멀리서 사랑해줬어. 그것만으로도 그 애는 충분히 행복한 거야.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갈게. 벌써? 응. 기차 시간이 있어. 저도 일어섰습니다. 연락은 할 거야? 가끔. 근데 지연이한테는 말하지 마. 왜? 그 애가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가 좋을 것 같아. 정말 괜찮아? 응. 난 괜찮아. 수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영수가 지연이 잘 부탁해. 그럼. 그리고 사랑해. 내 딸.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수지는 미소 지으며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우산도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은팔찌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채웠습니다. 차갑던 팔찌가 제 체온으로 따뜻해졌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줬습니다. 손목의 은팔찌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저는 팔찌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저와 수지는 한 아이를 함께 키웠습니다. 한 명은 옆에서, 한 명은 멀리서.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너무 좋아요. 사진 보내요. 사진이 여러 장 왔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지연, 남편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 모든 사진 속에서 지연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뻐. 행복하게 잘 지내라. 엄마도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수가 나야.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제주도 도착했어? 응, 방금 도착했어. 날씨는 어때? 여기도 비 와. 근데 따뜻해. 그래, 다행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영수가 너한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응. 후회한 적 없어? 뭘? 지연이 키운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한 번도 없어. 정말? 응. 지연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고마워. 왜? 그렇게 말해줘서. 수진아, 너는? 나. 후회해? 지연이 내게 맡긴 거. 수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처음엔 후회했어. 매일 밤 울면서 후회했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왜? 그 애가 행복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래. 영수가 나 제주도에서 카페 차리면 한번 놀러와. 그래, 갈게. 약속해. 응, 약속해. 그리고 지연이도 데리고 와. 지연이를? 응. 그 애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여행 겸 와. 그럼 나도 멀리서 볼 수 있잖아. 알았어. 고마워, 영수가. 나도 고마워, 수진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불을 끄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지연이 보내온 결혼식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결혼식장 전체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앞줄에는 저와 친척들이 앉아 있고 가운데에는 지연과 신랑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줄 구석에 하얀 재킷을 입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조용히 웃고 있는 눈빛.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연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수진과 함께 지켜온 것이라는 걸. 30년 동안 한 명은 옆에서, 한 명은 멀리서 같은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두 사람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사진을 덮고 창가로 다시 갔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의 은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우리 딸 함께 키워줘서.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지금 어디선가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수진도 제주도에서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 셋은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아, 신혼여행 잘 다니고 있어? 네. 엄마, 제주도 정말 좋아요. 다음에 엄마랑 같이 와요. 그래, 같이 가자. 약속이에요. 응, 약속.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제주도, 수진이 있는 곳. 언젠가 우리 셋이 그곳에서 만날지도 모릅니다. 수진은 카페 주인으로, 저는 손님으로, 지연은 딸로. 서로의 관계를 모른 채 그렇게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목의 은팔찌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지연과 함께 제주도에 왔습니다. 엄마, 여기 카페 진짜 예쁘다. 지연은 신이 나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카운터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고 저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지연이 예쁘게 잘 자랐지? 응. 내 덕분이야. 우리 덕분이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저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사장님 되게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왠지 따뜻한 느낌이에요.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도 지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그리고 우리는 모두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조용히 사랑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